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키리졸브 기간 중 자기네들이 무력 시위성 도발 행위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시간에 이것을 감시합니다. 만일 이것이 도발로 연결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나 하는 것도 저희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관진 국방장관 오랜만에 국회를 찾아서 여러 가지 그 현안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북한이 요새 계속 미사일과 장거리 발사체 동해안 쪽으로 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그 사이에 속보가 막 들어왔네요. 방금 그 신당에서 또 그 합의를 했는데 신당이 새로 출범하게 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는 합의, 그리고 지도부를 동수로 구성하겠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관진 장관이 지금 국회 발언, 상황이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지금 김관진 국방장관이 한 얘기는요. 네. 어떤 그 심각하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네. 그동안 북한이 지난달 2월 21일부터 네. 3월 4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네. 일부는 그게 이제 방사포도 네. 쏘고 그랬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현재 미국하고 네. 같이 하고 있는 키 리졸브 연합훈련 이거를 겨냥해서 한 것으로 본다. 네. 그리고 앞으로 바로 북한이 지금까지는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지만 앞으로는 중장거리 그리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네. 아니면 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미국과 하고 있는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해서 화가 나기 때문에 계속 쏘아보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걱정은 이렇게 쏠 거 다 쏘다가 예. 이제 네 번째 핵실험으로 도발을 이어가지 않을까 게 굉장히 걱정인데. 그렇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오늘 나왔습니까? 그냥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만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징후가 있다거나 네.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까지 포착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쏠 때는 네. 사실은 단거리 미사일을 쏘더라도 모든 탄도미사일을 쏘면은 유엔의 제재를 바로 제재 결의안이 있는데 이거를 위반한 겁니다. 네. 다만 500km 이하의 미사일을 쏘았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추가적인 제재를 하자 이렇게 네. 해서 유엔에 다시 결의안을 상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전번에 쏘았던 500km짜리를 쏘니까 미국에서도 이것은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과연 장거리 미사일 또는 핵실험을 할 것이냐, 이거는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추가적인 제재 결의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심각성 때문에 국방장관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현재 안보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오히려 이산가족 상봉 더 정례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남북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자, 북한이 과연 이걸 어떻게 수용할지 그건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북한 관련해서요. 이번 일요일이 북한에서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예. 네. 근데 뭐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거를 방해한다니요. 100% 투표에 100% 지지가 관례처럼 돼 있는 나라인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바로 3월 9일 날 북한에서 최고 대의원 회의를 선거를 네. 합니다. 네. 약 600여 명을 뽑는데요. 김정은도 바로 선거에 출마를 했죠. 네. 다만 북한은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찬반 투표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투표소 앞에다가 유권자들의 그런 명단을 놔뒀는데 3월 1일 밤에 한북 효령시 오봉리 투표소에서 네네. 바로 이 유권자 명단이 훼손이 됐다라고 그럽니다. 자, 과연 회령 투표소에서 뭐 우리는 갈 수도 없고 촬영도 할 수 없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이런 첩보를 입수한 보도가 나왔던 건가요? 예,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이게 네. 4일 보도인데요. 네. 북한에서 만약에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이런 투표자 명단을 훼손하게 되면요, 이거는 정치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바로 총살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거의 이런 벽보를 훼손한 사건이 거의 없었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일어나는 것은 북한에서 상당히 어떤 네. 불안감 네네. 그리고 체제에 대한 김정은 체제가 지금 한편으로는 안정됐다라고 했지만 이런 선거에 대해서 이런 벽보 훼손이 나오는 걸로 네. 봐서 네.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항거, 네. 반항심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거 아닌가 네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어제 봤던 그 포스터네요. 예. 모두 다 투표하자, 뭐, 모두 다 100% 참여하자, 뭐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이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얼굴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북한은 혼자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 찬성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고 네. 만약에 반대를 하면은 네. 도장을 찍는 거고요. 자기 네. 찬성하면은 그냥 접어서 바로 갖다 놓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보통 10명 이상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다 없죠. 그리고 저기 아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다 투표를 하자. 네. 이런 선거 벽보지 네. 무슨 누구를 찍자 이런 게 아닙니다. 다 투표를 하자 그 얘기에 다 찬성하자 그 얘기예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계속 동해 바다를 향해서 미사일과 장거리 그 발사체를 쏘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국방장관이 유의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내는 것 보았습니다.